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아무튼 뉴스마다 난립니다. 그죠? 아무튼 좀 잘 평화적으로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지금 또 이제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쪽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16만 명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어젠가요? 어제는 이제 또 사망자가 112명까지 그죠? 크게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또 보여줬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나스닥을 보고 계시는데, 요 부분 조금 내용하고요. 그보다는 오늘, 셀트리온이 이제, 20살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0살 청년이 되었는데, 똑똑한 청년이니까, 그죠?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좀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셀트리온이 이게 학생 때, 쉽게 말하면 이제 10대 때, 20대 때, 10대 때, 그죠? 10대 때 셀트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대, 20대 때, 그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또 직장도 좋은 직장 하기도 하잖아.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 제가 일주일마다 수급을 쭉 말씀드리는데 그 수급 내용을 좀 보면서 또 이번 주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금요일날 사실은 금요일날 우리가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상당히 안 좋았었어. 그죠? 또 그 앞날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도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튼 협상이 이루어지면 또 주가가 크게 요동을 치고 또 반대로 이제 또 난항을 겪으면 주가가 또 내릴 수도 있겠죠. 지금 쭉 들려온 소식들을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좀 급등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결국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고위급 회담을 러시아 푸틴이 원한다, 그죠? 이제 그걸로 인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중국 국영방송 CCTV가 이제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통화에서 이제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회담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통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어쨌든 협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해결을 지지하는 이런 측면으로 나왔고, 반면에 이제 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죠? 또 오히려 중국은 지금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쭉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키예프 수도에 우크라이나 지금 미사일도 발사가 또 되었다고도 하고, 또 나토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죠? 미국도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파병은 할 게 없다. 무기는 지원하지만 파병은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또 어제 나왔던 속보 중에 또 하나를 보면,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결국 이제 협상이 또 결렬되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주력군들이 진군을 또 재개했다, 이런 또 속보가 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이게 25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정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요로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러시아는 또 이 장소 부분, 이런 부분도 핑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26일 날이죠. 우크라이나가 또 협상을 거부했다. 그래서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 이런 또 속보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쨌든 급등락을 할 때, 그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엎드려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죠?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데 엎드려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위기는 또 기회다.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니까 주가가 또 크게 흔들리는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면, 자, 어쨌든 뭐 이제 미국 시장에 금요일 날, 목요일 날도 어쨌든 나스닥이 12,500, 그죠? 87포인트까지 가면서 아무튼 바닥을 하기는 좀 했지 않는 생각이 되기는 해요. 어떤 시장에서는 아무튼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부분 자체가 어떤 협상으로 좀 되지 않을까, 그죠? 이런 또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어쨌든 이틀에서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우려감 부분이 아직 만연을 못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21일평이 약간 위로 이제 드는 모습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바닥은 단기적으로 이제 12,500포인트대 일단 단기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차후 부분에서는 좀 더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유럽도 이제 마찬가지, 유럽 독일을 한번 볼까요? 유럽 독일 쪽만. 자, 유럽도 보면은 금요일 날 유럽도 급등을 했죠, 그죠? 그 다음날 이제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보다도 뒤에 시작을 했으니까 목요일 날 유럽은 급락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또 유럽이 급등을 보여줬고, 미국도 결국은 금요일 날 어쨌든 나스닥이든 다우든, 그죠? 다우도 마찬가지로 다우가 이제 오히려 크게 상승했죠, 뭐, 그죠? 2.51%나 급등했으니까 834포인트. 자, 그럼 이제 다우도 어느 정도 저점은 32,000대 부근에서는 좀 만들어졌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앞에 제가 어저께 또 속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그죠? 협상을 할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뭐 정세를 제가 뭐 좀 명확하게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 요 정세를 뭐 어쨌든 좀 뉴스를 좀 보면서, 그죠? 좀 예의주시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이제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흐르면 지수는, 시장은 주가가 상승하는 걸 바란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우 같은 경우에도 다우보다는 나스닥을 보는 게 더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저번에 이제 미국의 어쨌든 긴축으로 인해서 올해 들면서부터, 그죠?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긴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반영을 주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나스닥이 하락했던 거는 결국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와 또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3월 달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 폭이었잖아, 그죠? 폭. 그 폭 자체가 이제 또 약간 순차적으로 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다. 이렇게 이제 또 뭐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부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사태는 어쨌든 뭐 좀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거잖아. 결국은 이제 끝나고 결국은 주가는 상승한다는 부분에 전제를 두면서 단기 부분과 또 중기 투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뭐 거의 다 공격을 해버렸어, 그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까지 지금 포탄을, 미사일을 투하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 항복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무섭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무튼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자, 요걸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할 좀 포인트는, 셀트리온이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우리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 그죠? 뭐 또 직장도 잡기 참 힘들고, 뭐 아무튼 살기가 참 힘들고, 그죠?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도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열심히 제가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또 길은 열립니다. 열리는데, 자, 우리 셀트리온이 이제 20년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년, 20살.
그죠? 셀트가 이제 2002년 2월 달에 셀트리온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었잖아요.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딱 토요일 날, 오늘이죠. 어제네, 어제. 토요일, 그죠? 토요일, 설립일이 2002년 2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셀트가 딱 20살 되는, 그죠?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청년. 2002년 하면 우리가 이제 월드컵 기억나시죠, 그죠? 온 나라가 막 붉은 악마 물결이 막 휩쓸었던, 그죠? 그 2020년 2월 달에, 2002년 2월 달에 셀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 뭐 2005년도에 이제 일공장, 그죠? 그 허벌판 송도에다가, 그죠? 송도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다가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일공장, 그죠? 아시아 최초로 FDA 설비 승인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 7월 달에, 램시마,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램시마, 유럽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미국에서 지금 이제 뭐 23%, 그죠? 우리 국내에서 세계 최초,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약처의 승인을 받은 부분도 세계 최초지만 또 유럽 의약청도 마찬가지로, 그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세계 최초. 그 다음에 이제, EMA 승인이 이제 2013년도니까 참 이때 8월이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승인 권고 받았을 때가 2013년 6월 30일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요. 부산에서 강의를 아마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제가 부산일보에서 토요일 날 강의를 하고 일요일 날 이제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부산에서 할 때는 아직 승인 권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강의를 했는데 울산에 가서 강의할 때는, 그죠? 승인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셀트리온이 7월 1일 날이죠. 그죠? 월요일 날 상한가. 점상이었어요. 점상. 일봉도 점상. 그죠? 그리고 주봉도 월요일이니까 주봉이죠. 주봉도 점상. 또 7월 달이니까 월봉도 점상. 그런 날이 앞으로 또 뭐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다 보면. 이때도 참 힘든 때였었거든요. 그죠? 2013년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월 달에 하한가 4방 쳤던 날이에요. 그죠? 셀트리온은 그걸 참았어요. 참 어릴 때였잖아. 이때만 해도. 그죠? 이때 이제 램시마라는, 그죠? 그동안에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처음 만들었으니까요. 만든 게 아니고 처음 허가를 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 그죠? 국내에서야 뭐 허가 받아도 뭐 팔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17년도에 이제 트룩시마가 두 번째로, 그죠?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그러니까 셀트가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이게 보면은, 램시마든 트룩시마든 뭐 허즈마든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이 뭐 100년, 50년 된 제약사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제약사들이 지금 셀트의 매출이야 뭐, 그죠? 1조짜리 매출 몇 개 있지만 영업이익은 여러분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내 제약사들. 그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 16년도에 이제 램시마가 FDA에 이제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램시마가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미국 이제 불과 뭐 한 5년, 그죠? 5년, 6년 됐죠. 이제 시장 점유율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021년부터 어떻게 보면 램시마가 이제 판매가 막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트룩시마 EMA 승인 2017년도에 받았어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이제 거의 뭐 40% 육박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죠. 2018년도에 허즈만 2018년도에 좀 늦게 나왔죠, 그죠? 국내보다도 훨씬 좀 늦게. 그래서 허즈마가 2018년도에 19년도에 램시마 SC 유럽 허가 받았죠, 그죠? 19년. 그리고 이제
이게 2020년부터 21년 판매가 좀 증가돼야 되는데 2020년부터 뭐가 터졌습니까? 그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허주마도 뉴프라이마도 마찬가지 그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SC 한국시약처 이랑 뭐 그렇게 그 다음에 뉴프라이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렘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먼저 승인을 받았다는 거 그죠? 이번에 뉴플라이마도 마찬가지 그죠? 뉴플라이마가 이제 유럽에서 어쨌든 허가를 받고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는 보험가에 등재를 또 3월부터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터, FDA 긴급 사용 승인 획득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FDA에 사실은 지금 조기 진단 키트, 신속 진단 키트도 FDA 승인 받은 게 셀트하고 SD바이오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체 치료제 시약처에 받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유럽에서 정식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거예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쭉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뭐 참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 오래 투자하신 분도 그렇겠지만은.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강의했던 이 강의 내용이에요. 그죠? 이때는 이제 이 렘시마 SC가 끄먹게 제가 해놨잖아요. 바이오 베타 신약. 이 탄생, 허가를 안 받았을 때, 그러니까. 휴미라 허가 안 받았을 때죠. 그죠? 아바스틴 허가 안 받았을, 아바스틴 이제 뭐, 올 연말에도 허가가 나올 것이니까. 그때는 삼각편대라고 제가 그랬어요. CTP, 10, 트룩시마, 렘시마, 허주마. 이 세 개도 뭡니까? 그죠? 허가를 안 받아가지고, 앞으로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앞으로 세계 최초로 항체 치료제, 항체 바이오 시밀러가 허가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었거든요. 야, 오리지널이 있는데 누가 이 바이오 짝퉁약을 먹겠니? 부자들이. 그죠? 그 지금 부자 나라에서 뭡니까?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가 더 시장 규모가 커져 버렸고 오리지널이 죽어버렸잖아요. 미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잖아.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오리지널 회사들이 방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셀트가 뚫고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셀트가. 그래서 그때는 이 세 개만 가지고, 그죠? 이 세 개만 가지고도, 앞으로 대단한 회사가 될 것이다. 지금은 이 세 개가 대단한 회사가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뭡니까? 렘시마 SC가 또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죠. CTP 17, 유프라이마 지금 이제 허가 나와서 유럽에 판매되기 시작하고 있죠. 아마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좀 유럽은 뭐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방역 해제하니까 그죠?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쪽도 좀 영업을 그죠? 하지 않을까?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렘시마 SC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렘시마 SC하고 유프라이마도 뭐 바이오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이제 렘시마 SC잖아. 그죠? 렘시마 SC. 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진다. 이 시장이에요. 이 시장, 이 규모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건 보십시오, 여러분들. 2008년도부터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요. 2008년도만 하더라도 셀트 매출이 837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300. 이때 이제 CMO 쪽 했죠. 그죠? BMS의 이 당시에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CMO 이렇게 많이 수주를 뭐 하지 않습니까? 사실 셀트리온은 2005년도 그죠? 그때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약사가 어디 감히 뭐 조단위의 이런 CMO를 따올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꿈에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였잖아요. 제약사 숫자가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도 한 번씩 하고 하지만. 근데 이때 영업이익이 308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2009년도에 700억대 늘어나죠. 그죠? 2010년도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1년 1000억. 1년에. 그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1년에 영업이익 1000억 하는 제약사가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들? 아마 5손가락 안에 들걸요? 그죠? 그리고 쭉쭉쭉쭉. 뭐
2011년도 2,700억, 3,400억, 2013년도 영업이익 다시 900억.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영업이익이 왜 이런가 했을 때 이걸 놓고도 이제 분식회계라는 말이 많았고 참고 매출 말이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파트너사로부터의 계약금을 받은 거잖아요. 계약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근데 2016년도에 매출이 6,700억이에요. 그죠? 6,700억. 2017년도에 9,400억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2,500억이에요. 근데 2017년도에 5,200억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램시마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죠? 램시마가 돈을 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률도 50%.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2017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앞에 말씀드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38만 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2018년도부터 쭉 좀 내려갔죠. 17년도, 그죠?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매출이 9,800억인데, 그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급감을 하죠. 그죠? 급감을. 이 부분에서 이제는 2018년도에 물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 1공장이 5만 리터인데 이거는 이제 10만 리터로 5만 리터 증축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죠? 영업이익이 좀 줄었고 그리고 이제 19년도 3,700억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제 3,300억 내고 19년도에 3,700억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2020년도에 어쨌든 7,121억 또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냅니다. 그죠? 그 재작년이죠. 2020년도. 영업이익이 7,100억. 매출이 1조 8,491억. 사상 최대의 실적. 어쨌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 아무튼 코로나 위기에서도 또 주가도 40만 원까지 갔다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약간의 정체로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1조 8,491억인데 작년에 이제 2021년도 1조 8,908억이니까 정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올해는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 그죠? 올해는 이제 진단 키트도 뭐 있지만 이제 유플라이마가 그죠? 사실 오늘 램시마 SC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에 또 매출을 많이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이게 지금 뭐 유럽에 이제 아무튼 코로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죠? 헬스케어가 이렇게 아직 많이 좀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유플라이마라든지 또 이제 이쪽 아바스틴이 이제 하반기에 연말쯤이면 또 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초도 물량 이런 부분들도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또 기본 미국에서의 바이오 시밀러 판매 이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1년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 헬스케어가 장사를 그렇게 잘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서 이제 셀트가 이 항체 치료제 만드느라고 일부 어쨌든 매출을 크게 발생시키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뭐 만약에 레키노나하고 이쪽 진단 키트 없었으면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보다 오히려 줄었겠죠. 영업이익이 됐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셀트의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임상 3상 지금 하고 있는 게 쭉 있습니다. 그죠. 아바스틴이 됐던 전레어가 됐던 뭐 그죠. 쭉쭉쭉쭉 스텔라라 이런 쪽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하나둘 허가를 받을 것이고 이게 성장 계속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신기현님도 과거에 참 어려울 때가 그죠 어떻게 버텨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지금 뭐 공매다 분식 회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20살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셀트가 이제 말 그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그죠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죠? 그때 학생 신분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성인이잖아.
대학생, 직장인제,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이제 수급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자, 어쨌든 이제 수급 요거는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기관들이 35,000주, 매수, 그죠? 외국은 이제 4만주 매수. 근데 이제 연기금이 9,000주 팔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사모펀드가 좀 등락이 좀 있고, 뭐 투신이나 보험은 다 팔아먹고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거의 없잖아, 매매가.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셀트의 이제 정선이, 그죠? 정선이의 분식 감리, 뭐 이 부분 놓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팔아냈기 때문에 그 팔 건 없다 보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당시에 뭐 20만 주씩, 뭐 18만 주씩 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요걸 한번 보면, 그 다음, 자, 올해 들어서 결국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79만 5천 주 매수 우위에요. 그죠? 이번 주에 이제 조금 아까 뭐 목요일하고 수요일날 좀 약간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 목요일날 수요일 나왔던 창고 쪽도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신한, 금원머리, JP. 그러니까 한 이틀 나오면, 근데 이제 그 앞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셀트가 아무튼, 지난주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90만 주대였었는데, 이번 주 약간 팔면서 79만 5천 주니까, 그죠?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1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부분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JP 모건, 또 일부 신한, 그리고 이제, 모간 스탠리의 약간 공매도 성격, 그죠? 그 정도 되는 것이고. 자, 기관들은 뭐 지금 140만 주대, 그죠? 비슷해요. 148만 주. 그죠? 요때 비슷하고, 연기금도 70만 원대. 연기금 최고 이제, 올해 최고 누적 매도가 많았을 때가 이제 72만 주니까, 뭐 70만 주. 연기금 최고에 좀 사다가 또 약간 줄이다가 왔다 갔다 하다. 그러니까 크게 주지는 않고 있는 거는, 그 외에 뭐 금투라든지 이런 쪽은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빠지면 금투나 이런 쪽은 좀 매도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는 이제 그 23일 기준으로 452만 주예요. 그죠? 452만 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공매도가 되었던 게, 누적이 많았던 게 467만 주거든요. 그죠? 거기에서는 뭐, 끝까지 갔다가 또 줄고, 또 줄다가 늘고, 그러니까 크게 늘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앞에 제가 이제 쭉 앞에 뭐 셀트에 이제 2013년, 14년, 15년 이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매도 누적 잔고가 1,200만 주, 1,300만 주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큰 축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대의 측면에서는 그죠? 누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 공매도가 나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 들면서 지난해부터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업팅률 예외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죠? 이건 이제 시장 조성자 하나증권 참고. 그러니까 하나증권이 매도가 많죠. 하나증권이, 그죠? 매도가.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 대차는 어쨌든 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갖다 빌려놓는 거니까. 대차 잔고도 지금 980만 주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1,000만 주대, 1,000만 주대. 지금 980만. 그러니까 큰 변동이 없어요, 지금. 그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주가에 비해서도.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부분에서 공매도를 이렇게 치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신용도 사실은 이제, 이게 25일날 금요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152만 주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한 2만 주가 늘었네, 그죠? 금요일날 이제 주가가 또 크게 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신용도 줄었던, 그러니까 150만 주 때까지 왔었으니까 최저치까지 왔다가 이제 금요일날 약간 또 늘어나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수급도 나쁘지는 않았다, 신용 부분에서도. 그죠? 줄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셀트가 올해 들어서 올해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보면은 셀트 주식을 제일 많이 매수한 창고가 증권사가 NH, 그죠? NH가 62만 8천 주예요. 그럼 NH 62만 8천 주인데 여기에 셀트리온의 자사주를 이쪽으로 샀으니까 그 자사주 빼면 뭐예요? 얘들도 소폭의 순매수구나 아니면 소폭의 순매도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번 NH는 빼는 거야. 그러면
잦아주니까.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외국계예요. 올해 들어서 셀트리온의 주식을 매수한 창구가 다 외국계. JP 모건이 35만 8천 주.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좀 줄었어요. 지난주가. UBS 23만 8천 주. 신한 이것도 뭡니까? 신한 창구도 검은머리죠. 이것도 외국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은머리도 21만 7천 주 매수죠.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 11만 6천 주. 메리린치 11만 4천 주. 그죠?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 쪽이 어쨌든 올해 들면서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매도는 그럼 누가 했느냐. 외국계 창구 쪽에 매도 1위가 골드만삭스예요. 그러니까 요 저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을 때는 30만 주대 초반이었죠. 28만 이건 공매도 물량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 창구가 하나증권이에요. 20만 주. 세 번째가 하나금융. 그죠? 그러니까 저는 국내 부분에서 이놈들이 공매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증권은 이제 시장 조성자니까. 아까 업트널 예외 쪽에 매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 DB창구, DB증권. 그죠? 15만 4천 주. 하이투자증권 14만 5천 주. 유진투자증권 9만 8천 주. KB증권 9만 6천 주. 이베스터 7만 3천 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셀트뿐만 아니라 셀트 말고 대형주들 그죠? 종목들을 보면 매도 상위가 됐든 매수 상위가 됐든 그죠? DB라든지 하이투자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 이런 쪽은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죠? 그럼 이쪽은 이제 결국은 누구란 뜻입니까? 결국은 오래되어 있는 개인 주주, 최소한 셀트를 5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4, 5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팔고 있다는 거, 올해부터.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죠?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누구나 다 셀트를 매수하지만 그 셀트를 가지고 누구나 다 수익은 낼 수 없다. 이 말씀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방송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는 팔지 않기를 간곡하게,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죠? 그래서 오늘 요렇게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자, 그리고 요거만 볼게요. 지금 셀트에 올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판 것 같죠? 안 팔았어요. 올해 외국인들 보면요, 8,800밖에 안 팔았어요. 그럼 누가 주식 다 팔았습니까? 기관이 다 팔았어요. 3조 7천억. 기관들이 3조 7천억이에요. 금융투자가 3조 2천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뭐예요, 결국은? 프로그램 갖고 판다는 거죠. 연기금 올해 3,400밖에 안 팔았어요. 그죠? 뭐 개인들이 단지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누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고 주가 빠지고 또 뭐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그렇게 팔지 않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장이 나쁠 것이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아무튼 뭐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이번 주 새롭게 출발하는데 좀 뭐 주가가 좀 흔들리고 하더라도 꼭 그죠? 정신줄만 놓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